사람은 주로 이 편을 가르는 게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동물들도 편을 가르고 좌우간 이 살아있는 생물들은 편을 잘 가르는데요. 우리가 흔히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편을 가릅니다. 편을 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맹목적이 되죠. 자, 우리 편은 비판 안 하고 모든 비판은 적을 향해서 집중해야 된다. 자, 이 말 좋은데요. 그러는 속에서 우리 편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일을 하는가? 아니면 겉으로 명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 중에 몇 놈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치중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하면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항상 같은 편이 되어야 되고 그들은 우리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죠. 오늘날 한국에 보수를 끌고 가는데 한번 봅시다. 정말로 보수의 주력은요. 6, 7,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온 개발 이른 성장 시대에서 그 시대의 바닥에서 살아와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일구었던 서민 보수들 그리고 5, 6, 70대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제가 볼 때 주축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민 보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 보수 정당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처럼 하고는 정권을 잡으면 재벌이나 기득권을 위해서 일하고 이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항상 보면 이해 때문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해보다도 가치라는 부분에 속아서 가치 때문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안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인 동성연애 반대라든지 성적인 관념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이 서로 간의 구별 짓기에 따르는 정치인들은 항상 구별을 짓고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런 구별 짓는 부분에 대한 익숙함. 그래서 영남, 호남, 또 이 20, 40대와 5, 6, 70대, 그리고 보수와 진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해관계하고 관계없이 막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사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좌파들은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좌파한테 사기당한 거는 별로 없어요. 찍어주지도 않고 반대했는데 사기당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사기라는 거는 뭔가를 해주고 떼이는 게 사기죠. 그러면 보수 지지층은 누구한테 사기당했느냐? 보수 정치인한테 사기를 당하고 있지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태극기 들고 모여라고 간다고요.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한때 문재인한테 붙어 먹었다고 엄해를 시달렸습니다. 요즘 제 하는 걸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붙어 먹은 사람이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수 내부의 칼날을 앞으로도 사정없이 드러내고요. 이 썩은 가짜 보수들을 다 추방할 때까지 이들의 칼날을 들이댈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왜 보수 정치인들이 필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3일 하고 난 다음에 미국, 중국, 일본은 다 북한의 위력이 최소 100킬로톤은 넘는다고 했는데 한국만 50킬로톤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적대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중국도 100킬로톤이 넘는다고 하는데 왜 한국만 이렇느냐? 한국 기상청 산하 지진 관측이나 이런 어떤 기관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수소폭탄이 아니고 정폭 핵분열탄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도록 그렇게 이 킬로톤 수를 조정하라고 압력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기상청장을 불러서 아주 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요. 이거부터 해야죠. 아니 너네들은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라고 하고 다른 나라들 우리보다 훨씬 기술력이 좋은 나라들이 중국은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한 지역으로부터 인접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연길시의 아파트가 흔들렸다며요. 인공 이 강진으로 인해서요. 그러면 중국은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요. 우리 남한보다요. 훨씬 가까이 있잖아요. 핵실험의 이 원점에서 중국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엉터리 측정을 하고 있는가? 미국이 3일 실시된 6자 핵실험의 위력을 우리 정부보다 3배 이상 높게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 기관들은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최소 140킬로톤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추정치 50킬로톤의 3배가 된다는 겁니다. 중국 과학기술대 실험실 연구팀은 최근에 이 핵실험의 위력을 108킬로톤으로 추정을 했고요. 중국은 되도록이면 강도를 낮추려고 애를 쓰는 나라입니다. 일본도 당시 70킬로톤으로 했다가 120킬로톤으로 이렇게 수정한 데 이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의 지진 규모 수정치를 바탕으로 폭발력을 160킬로톤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지진연구소는 120킬로톤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5차 핵실험 때도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작게 나왔다. 측정 방식이 달라서 차이가 생겼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가 미국 한 이 핵폭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정부 판단 50킬로톤을 서울 상공 100m에서 폭발시켜 보니 적사자가 23만 7,860명이 나온다고 하고 중국 기준일 경우에는 38만 명, 미국 기준일 경우에는 46만 명이 죽는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적어도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우리만 특별하게 오차가 생기는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한마디로 기상청장을 불러서 이 관측한 사람들 다 나오라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어제 74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벨에 벨 지저분한 소리가 다 나오는데요. 그 지저분한 이야기를 떠나가지고요. 이 사태가 지난 8월 31일 언론에 처음 보도됐으니까 보도된 이후에 사태까지 일주일이 걸렸고 그 다음에 대표가 되었을 때가 6월 26일인데 그 보도되었을 때 서너 달 전에 돈을 다 돌려줬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대표 되기 전에 한 달쯤 전에 이 사태가 터져가지고 돈 돌려줄 정도면 정치인이 잘 안 토해냅니다. 들어간 게 잘 안 나오는데 그게 나올 정도였다면 이 문제를 수습한다고 온갖 머리를 다 쓰고 있는 시점에서 대표 출마를 한 겁니다. 뭡니까 이거는? 당을 끌고 가서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당 대표를 죽이는데 나서지 못할 거고 당사자도 폭로하는데 겁을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까? 홍준표 대표가 정말 이 재판 와중에 대선에 출마하고 또 대선에서 24% 얻고 떨어지고도 당 대표 출마해서 당선되고 하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정말로 똑바로 처신을 했더라면 정말 자기가 오해받을 수 있다면 그 오해를 불신하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정말로 이 정권의 안보 투쟁에 몸을 던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당 고작 북핵 대응 특위 하나 발족하고요. 길거리에 나간 게 MBC 사장 문제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요. 세상 일에는 정말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정도 자격이 되어야 당 대표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요. 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서관을 무슨 공공기관에 추천했다 어땠다 가지고 이렇게 거론이 되어서 시비가 걸렸는데 어제는 또 새누리당 마지막 대표를 하다가 자유한국당이 생기면서 탈당을 해 있는 이정현 의원 결국 한국당과 같은 그룹이라고 봐야 되죠. 카이를 즉 한국우주항공을 압수수색하는 날 사장도 없는데 사장실에 가 있었다.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가니까 사장 대기실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갔느냐 하니까
아마 자료 수집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 이정현 의원의 조카가 카이 경영지원 부분에 부정 합격한 사실이 지금 확인됐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마치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듯 카이를 덮쳤는데 지금 비리는 잘 나오지는 않고 하다 보니 이제는 부정 채용에 대한 조사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을 싹둑 잘라가지고 방산 비리 어쩌고 하면서 전체를 한번 길들이는 첫 사정 작업으로 카이를 덮쳤는데 지금 수사를요, 2달 이상을 해도 결정적인 게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소하게 돈 받아 먹은 거, 빼돌린 거, 뭐 부정 채용시킨 거 뒤지는데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뒤지면요, 부정 채용이 수천 건 나올 겁니다. 그 수천 건 중에 부정 채용을 시키려면 전화 한 통해서 안 그러면 만나서 밥 한번 묻고 누구 좀 뽑아주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아마 부정 채용을 가지고 걸면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 한 절반쯤은 집에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 정권이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정현 의원의 친동생인 케이블 방송 부국장 이모 씨가 하성룡 전 대표에게 조카의 채용을 청탁하고 하 전 대표의 지시를 받은 경영지원본부장이 조카의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점수를 조작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전 대표 형제도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이 정권이 딴 거는 다 개판이라도 제일 잘하는 거는 탁탁탁 콕 끼어가지고 앞으로 달라들지 못하도록 전부 겁을 주는 것만큼은, 안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명 보내는 것만큼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솔직히 말하면 이거 매우 잘못된 건데 채용 청탁한 정도는, 여태까지 채용 청탁에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국회의원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지금 최경환 의원이 그것 때문에 지금 불려다니고 있죠, 법정에. 자, 그것처럼 이제 채용 청탁을 걸면 이거는 땡기면 땡기는 대로 다 걸려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나씩 하나씩 꿰입니다. 시끄러울 만하면 또 하나 꿰고요. 자, 국정원, 검찰, 경찰 다 파일 있는 거 갖고 와봐라. 과거에 거론되던 이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 비리 좀 다 내봐라. 자, 니는 뭐 잡고 니는 뭐 잡아봐라. 솔직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도덕적 수준이 거의 안 높습니다. 그건 여야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런데 내 쪽은 봐주고 저쪽만 잡으면 적폐청산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걸리는 대로 다 걸린다는 겁니다. 어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적폐 프레임은 낡은 보수 진영이 정략적 공격을 위해 사용하던 종북 프레임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과거에 보수 진영이 뭐 이렇게 좀 코너에 몰리거나 힘들면 무조건 종북 척결만 앵무새처럼 외웠던 것처럼 이 정권은 코너에 몰리면 적폐청산을 하면 거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걸려드는 거 아니냐. 날아간 자기 당의 이해운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야당이, 지금 보수 야당이 잘하면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바른정당 내부에도 김무성의 무슨 통합파, 유승민의 자강파 서로 무슨 사이가 이렇고, 그 다음에 한국당 안에서도 뭐 박근혜 출당파, 무슨 출당 반대파 이러고 서로 지금 밥그릇 싸움을요, 다 죽어가면서도 하고 있는데, 자, 하나씩 꺼내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아프리카의 초원에요, 이 사자가 물소떼를 한 마리 이렇게 탁 잡으면 물소들이 가끔씩은 이렇게 떼를 지어가 사자를 공격하면요, 사자가 도망을 갑니다. 사자가 물소가 단계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자가 덮치면 물소들이 지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심지어 약한 놈, 다친 놈, 어린 놈까지 버려두고 가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한 마리씩 먹어 제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적폐청산을 내걸고 하나씩 낚아챕니다. 조만간에 아마 남을 사람이 있겠나 싶어요. 이런 속도로 한 6개월만 가면요. 전부 집에 가서 생각해 볼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걸려가 골로 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그래 죽여봐라 하고 나와야 아니 우리만 먹었나 너는 안 먹었나 과거에 주장하던 불법의 형평성을 이럴 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래 정치의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문제 있으면 집어넣어라. 그런데 우리는 너네 정권에 대해서 지금 투쟁을 하겠다고 국회 포기하고 밖으로 기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 안에 들어있다가 하나씩 낚여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수염 깎고 한 명 부르면 네 검찰에 좀 오라면 못 간다 잡아가라. 요렇게 딱 스크럼을 짜고 이번에 종북들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지요. 성주에 사드 올린다니까 차하고 사람하고를 전부 말입니다. 이 철근으로 뭡니까 그 쇠줄로 다 엮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워야 될 건데 이 자들은요 그럴 줄도 몰라요. 와 개인주의적에다가 웰빙이니까 단결해서 싸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옛날에 노무현 정권이 스스로 망가져서 좌파 10년에서 권력 얻었지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권력을 다시 탈환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야당 되니 무서워요. 하루하루가. 괜히 국회 가가지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자. 눈에 나가 저런 의원이 있어서 저거 한번 틀어봐 되면 또 잡혀가니까 그냥 숨어가지고 남들이 이런 국회의원이 있는가도 모르는 게 최상의 방법이다. 지금 전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중진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저것끼리는 지난 2016년 2월, 3월, 4월 총선 전에 선거 앞두고도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싸워 제끼던 놈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라졌습니다. 눈에 띌까봐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에레기 정말로요. 그러고 배지 달고 그러다 깜빵 가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야당 의원들요.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똑같습니다. 죽자고 하면 살 거고요. 혼자 어째 살아보겠다 하면 반드시 뒤지게 돼 있습니다. 뒤져도요. 하나 이 도와줄 사람, 애도하는 사람 하나 없을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